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에 좀 하락이 깊었죠. 아무래도 계속되는 이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급락이 좀 있었고요. 다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하락을 깊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양봉을 뽑아주면서 나름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만 시장의 움직임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별로였죠. 곡물값 관련한 종목들만 대거 움직이고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진짜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곡물 관련한 종목들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장도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그나마 곡물 관련한 종목이 아닌 종목 중에 쇼박스가 오늘 좀 움직였죠. 자, 저는 오늘 쇼박스로 두 번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 이런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 맞으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이 조정 구간에서 저는 눌림목 대응을 좀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일단 여기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아무래도 윗부분의 매물대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를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더 뻗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요런 이제 돌파된 전고점 자리 요 정도 구간까지 제가 매수대기를 좀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 요 음봉에서 좀 더 떨어졌으면 체결이 돼서 이렇게 또 수익 구간 짧게 나올 때 저는 수익 챙겼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아쉽게 이제 추가로 여기서는 수익을 못 냈고 다시 떨어질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매수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의 본전가에 매도하면서 두 번째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쇼박스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 이제 상승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빠르게 이제 수익 줄 때 한 2%권에서 수익 챙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대응은 안 했고요. 저는 여기 이제 돌파 못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음봉 윗꼬리 달린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거래 실리면서.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매물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져서 체결이 됐다면 이 돌파된 고점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겼겠지만 더 떨어지질 않아서 여기서 좀 아쉽게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일단 체결을 해봤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제가 본전가 근처에서 전체 다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가지를 못했죠. 예, 그 정도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박스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사조 오양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사조 오양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이슈가 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양을 잘 만들었죠. 이런 이제 몸통 고점짜리 살짝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지지부진하고 슈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끝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요일이기도 하고 움직임이 좀 생각보다 좀 약해 보여서 저는 빠르게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사조양은 어제 종가 베팅을 이렇게 했죠. 종가 무렵에 제가 분할로 매수했고, 자, 오늘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때 빠르게 매도하면서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매매는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일사료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계속해서 곡물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곡물가 폭등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는 관계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시장 예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관련주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이다 보니까 또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이렇게 고점 거래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강력한 매수세가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몸통상으로는 일단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빠졌지만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자,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깔끔하게 또 지지해주고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이 강한 종목의 패턴입니다. 이런 N자형 파동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슈팅 주고 이렇게 박스 만든 이후에 박스 고점 자리 뚫으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패턴이 진짜 정석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아래쪽 구간에서 첫 번째 파동이 나오는 요런 자리 있죠. 예, 요런 자리에서 나왔다라면 이런 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 요런 자리. 자, 여기서 이제 한일사료가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죠. 요런 자리에서 이런 분봉상의 움직임이면 진짜 물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거래량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까지 띄었기 때문에 한일사료 다음 주에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래서 대응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현대사료가 오늘은 또 이등주로 움직였죠. 자, 이 종목은 워낙 여기서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음봉 캔들 윗꼬리 달린 거 그리고 거래 터졌잖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상승을 주더라도 대부분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낮은 요런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나 이 가격이 급등이 나왔던 이 첫 번째 파동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 돌파하고 간다라는 거는 거의 이런 종목들이 돌파하고 가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아예 없지는 않지만 드문다라고 봐야 되고 물론 이 종목도 이제 거래가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지만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잖아요. 윗꼬리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일사료가 그나마 이제 완전히 종고점, 몸통 종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좀 나아 보인다라는 부분이지 그 종목 또한 가격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좀 살펴보는 정도, 그중에 이제 한일사료는 좀 관심을 더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신성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예, 곡물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런 자리가 이제 좋았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차례 갭을 높게 띄우고서 음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꼬꾸라졌는데, 곡물 가격이 뭐 전혀 잦아들질 않으니까, 내려오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잔파동으로 파동상으로 지금 3파동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상으로 이 종목도 부담스럽다. 근데 거래는 또 정고점 거래를 넘기는 부분 이런 거는 또 참 좋아요. 오늘 아무래도 한일사료가 대장주로 치고 나가면서 거래를 터트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거죠.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만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의 거래가 쏠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홀딩스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등주로 샘표가 움직였죠. 근데 이 종목은 윗꼬리를 달면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슈로 대동기어가 좀 움직였죠. 예, 대동과 대동기어가 곡물가 폭등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시총이 굉장히 작은 반면에 또 이렇게 삼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 한파동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고요. 거래대금은 이제 그 앞에 종목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좀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분봉상 움직임도 조금은 이제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오장에 좀 급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제가 좀 잡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중국 관련한 종목이죠. 상해 폐쇄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상해 폐쇄가 이제 해제됐다라는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점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점상한가 들어갔는데 풀렸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이거를 다 말아 올리더라고요, 막판에. 이거는 뭐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뭐 거래대금도 너무 약하고 오늘만 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동신건설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소형 건설주들은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앞에 이제 한 차례 슈팅을 줬다가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상한가라 이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넘기질 못했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분봉상 좀 강하게 상승 이후에 잘 버텨주고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분봉상 움직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일봉상의 위치가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관련한 이 건설주들도 그냥 참고하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성건설이 이제 이동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더 안 좋죠. 이 종목은 슈팅이 더 강하게 나왔다가 매물 완전히 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나온 또 윗꼬리 캔들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젠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젠스가 그나마 이제 차트상으로는 조금 낮긴 하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런 매물대가 강력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그것도 조금은 별로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하죠. 3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분봉상 흐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차례 좀 상승 주고 이렇게 이제 윗구간에서 박스 만들고 고점자리 돌파하면서 깔끔하게 또 슈팅이 잘 나왔죠. 근데 이게 거래 대금이 좀 실리면서 이슈나 뉴스거리를 동반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묵직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응하기 좋았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다른 재료 없이 거래가 좀 약하게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라 이 종목도 내일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또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21선을 좀 회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지만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히려 5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양봉이긴 하지만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르게 좀 다음 주 월요일에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21선까지 회복을 해야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 2780포인트, 90포인트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 보면 오히려 매물이 쌓이면서 아래쪽으로 또 한 차례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음 주에 좀 5일선과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잘 버텨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5일선을 아직은 이탈은 하진 않았어요. 종가상으로 살짝 이제 물고 끝났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을 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회복을 하질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죠. 안정적으로 21선 위로 올라와야 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N자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N자 파동으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진 않더라도 이 고점에 이제 작은 요 위쪽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고점을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여기서 또 머뭇머뭇 하다 보면 매물이 쌓이면서 이런 저점 자리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역행자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자꾸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2018년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타격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하락을 하게 되고 나스닥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하락이 깊은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다우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는 아무래도 나스닥 기술주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우는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나스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르게 다시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도 21선을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이 너무나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박스권의 좀 중단부 정도에 있는데, 박스권의 중단부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5일선과 21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투심이 21선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매물을 쌓다 보면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뭐 7거래일, 8거래일째 매도죠. 그나마 13일 날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매도세를 거칠게 보여주면서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양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이유죠. 자,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발목을 잡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나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이날 좀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뽑아줬을 때 이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이 고점 자리 도전을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대외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다음 주는 뭐 특별한 악재거리가 나올 만한 좀 이벤트 건수들이 없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오프닝에 대한 기준, 그 거리두기 완화 부분도 어쨌든 확정이 됐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완전히 외부에서 거리에서 마스크까지 해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화장품주들까지 좋아지면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마스크는 완화가 안 됐죠. 완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또 힘을 못 쓰고 아래쪽으로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강하게 좀 좋은 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좀 21선을 회복해 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